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1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까지 오늘 특히 이 파이썬이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그 자료형까지 이렇게 마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 자료형인 뭐 정수형, 그다음에 실수형, 그다음에 분리형, 그다음에 이 문자형까지 이제 기본 자료형인데 요걸 이제 오늘 좀 더 이제 더 깊이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컨테이너형이었던 이제 뭐 리스트, 집합, 사전, 그 다음에 이제 튜플 등의 이제 컨테이너 자료들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 문자열은 좀 할 내용이 좀 막 길어가지고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문자열까지 이제 한 번 더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if문이라든가 이제 그래서 분기문, 조건문, 그 다음에 뭐 반복문 같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로부터 이제 리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이 부분 중요한 많이 쓰이는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서식 지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문자열은 이제 저희가 아까 기본 자료형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A는 3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정수형이죠. B는 뭐 3.14다. 이건 실수형이죠. C는 그다음에 뭐 헬로우다. 이러면 이게 문자열이었잖아요. 문자열은 크게 이제 이렇게 따옴표로 이제 감싸고요.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문자열을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기억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A는 3이라고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A라는 이제 변수 이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이제 3을 이제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B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얘기해서 이제 3을 이제 공간을 만들고 3.14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제 부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열 이렇게에 대한 공간을 만들고 HELLOW 그다음에 이제 C라고 이제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요 정수형이나 실수처럼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이제 이 문자열은 이제 각 문자별로 이렇게 공간이 이제 내부적으로 있다고 이제 생각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작은 공간으로요.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이라는 건 이렇게 순서가 있는 마치 리스트가 우리 예를 들어 이제 D가 리스트가 이렇게 뭐 3, 4, 5 이렇게 했을 때 리스트가 이제 전체 리스트 공간에 이제 이렇게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듯이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파 보면은 이제 문자열이라는 공간 안에 이렇게 각각의 문자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저장을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도 인덱싱 리스트와 같이 인덱싱이나 이제 슬라이싱 같은 것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시퀀스 자료형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A는 A, B, C, D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세로형으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이렇게 가로형으로 표현한 거고 세로형은 좀 더 복잡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라고 하면은 여기가 A라는 이제 변수에 여기는 없고요. 이제 이렇게 A, B, C, D, E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뒤에 나타내는 거 이것도 뭐냐? 예, 요거는 실제로 이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 문자를 저장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0일이라고 하는 이진수죠. 이진수 비트를 가지고 특히 8개 비트. 그래서 8비트가 하나의 비트는 이제 0 또는 1이고요. 8비트는 그래서 1바이트라고 하는데요. 단위가요. 1바이트로 이제 각각의 문자를 이제 표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쉽게 이렇게 문자로 썼지만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내부 그 컴퓨터가 저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01, 00, 10, 01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는 거고 B는 01, 00, 10, 10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b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값을 이진수 값으로 저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이제 메모리 공간을 보면은 이제 그래서 문자열 저장하기 위해서는 영문자 하나당 문자열은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열 시퀀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시퀀스 그리고 영문자 하나당 이제 1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이제 사용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바이트는 8비트. 예.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로 문자열이 저장된 공간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거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 import sys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getSizeOf라는 함수를 이제 써가지고 요 값에 이제 그러면 getSizeOf 메모리 길이가 얼마냐 요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50 바이트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A라는 이제 글자가 50바이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는 그래서 1바이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51바이트, ABC는 52바이트. 예, 각각 그래서 A가 실제로 getSizeOf라는 함수는 실제로 이제 메모리에 요 뒤에 있는 이 값 메모리에 있는 그 이제 여기 함수의 인자값 메모리에 이제 인자의 값이 메모리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몇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해 주는 이런 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한 글자인데 이제 1바이트가 아니고 50바이트냐라고 이제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 A라는 글자 1바이트 플러스 49바이트는 기타 이제 요 한 글자를 저장하기 위한 기타 이제 뭐 좀 더 부수 정보들을 이제 저장하는 거고요. 실제로 A라는 이제 요 문자 하나는 이제 1바이트를 차지하는 거고 그래서 합쳐서 50바이트고 그래서 A, B는 똑같이 그래서 각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 49바이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2바이트, 한 바이트 더 추가해서 A, B는 그래서 2바이트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49 더하기 2에서 51바이트, A, B, C는 이렇게 49 플러스 3바이트 해가지고 52바이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이제 A라고 쓰지만은 이제 실제로 컴퓨터는 이 정보를 이제 이진수로 변환을 저용하단다.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A라는 글자,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8개의 글자, 01, 뭐 00, 10, 뭐 이런 식의 8개 1바이트로 된 이 숫자, 결국 숫자인데요. 2바이트 이진수 숫자를 이제 A로 이제 변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은 실제로 이제 저장되는 건 이렇게 바이트로 저장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화면에 출력하거나 할 때 이제 A라는 문자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환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변환되는 문자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 이진수로 변환하는 표준 규칙, 그러니까 A를 이제 문자를 이제 이진수에 대응하고 또 이진수를 문자에 대응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뭐 ASCII, 그다음에 CP949, MS949, UTF-8 같은 이제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걸 인코딩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문자를 직접 인식하지 못하는데 컴퓨터 문자를 그래서 숫자로 변환하여 인식하고 사람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ASCII, 뭐 CP949, 그다음에 MS949 같은 이제 규칙이고요. 그다음에 이 규칙은 이제 영문자 한 바이트 정도의 공간에 저장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메모장에도 사실 이제 저장할 때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인코딩으로 저장할 거냐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메모장에 근데 인코딩이 틀리면은 어떤 문서를 이제 읽어왔을 때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이제 인코딩이 틀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이제 조절해주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입니다. 이건 유니코드의 예시라고 하는데 이런데 출처에서 보면은 000은 이제 그 널 글자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각각의 001 총 이제 128개가 이제 2의 그래서 8승에서 128개가 지금 이제 한 바이트거든요. 1바이트. 그래서 0바이트 그러니까
1바이트 8개 공간에 다 0일 때는 이제 0이에요, 0. 그래서 0001 이거는 이제 숫자로 이제 십진수 숫자로 바꾸면은 이게 이진수 숫자가 이제 십진수 숫자로 바뀌면은 1이 0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000 0001이 십진수로는 1이고 010이 십진수로 2고 11이 3이고 예 그래서 총 1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총 0에서 128까지 8번째까지 이제 숫자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1바이트의 각각의 이제 이런 이진수마다 이제 어떤 글자가 대응되는가 이제 대응되는 규칙이 이제 그 이렇게 UTF-8이라는 규칙에서 보면은 이제 0은 이제 널 글자로 대응되고 뭐 이상한 이제 이런 14번째는 이제 이런 음표 기호로 대응되고 뭐 이렇게 21번째는 이제 뭐 이런 글자, 그다음에 퍼센트 글자는 37번째, 그다음에 이제 숫자 0은 이제 48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에 해당되는 숫자 0이 이제 48번째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A라는 글자는 65번째, 그다음에 뭐 소문자 A는 97번째, 127번째는 이런 이상한 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쭈루룩 이제 0에서 1바이트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영어 문자로 이제 대응시켜 놓은 것이 이제 인코딩 기법 UTF-8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는 이제 이렇게 0000 이렇게 묻던 문자를 저장할 때 이런 이제 문자로 저장을 이런 이제 1바이트의 이진수로 저장을 하고 이것을 이제 UTF-8 이제 그 변환 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에게 이제 나중에 보여줄 때 화면에 출력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문자로 이제 출력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이제 메모리에 이제 기억된다는 것을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되겠고요. 뭐 네. 예, 이건 어느 정도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은 이제 똑같이 리스트와 똑같이 이제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메모리 공간에서 보면은 그 어떤 특정한 숫자는 이제 공간 하나만 이렇게 차지하는데요. 예, 이제 문자는 실제로 문자열은 그 내부적으로 이제 글자별로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hello HELLO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요거는 그래서 마찬가지 굉장히 이제 이런 문자열은 리스트와도 이제 비슷하다. 리스트 C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135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135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각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싱 접근이 가능하죠. C0을 하면은 0번째인 이게 1이 1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C 첫 번째는 이제 요 3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C 두 번째는 5에 해당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문자열도 이렇게 A는 A, B, C, D 하고 이렇게 A 제로 하면은 A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 A가 출력되고요. 그다음에 A4 하면은 A라는 문자열의 네 번째 글자 1, 2, 3, 4 아니 0, 1, 2, 3, 4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네 번째 문자열에서 2가 출력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은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매겨진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번째 글자로 하면은 2, 그다음에 마이너스 5번째 글자로 하면은 H. 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오타입니다. 여기 오타가 H가 출력이 되겠죠. 예, 이런 식의 인덱싱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인덱스라고도 하고요. 이제 오프셋이라고도 합니다. 문자 이제 슬라이싱은 이제 그 하나의 문자만 뽑아오는 게 이제 인덱싱이라고 한다면은 그 슬라이싱은 여러 개의 이제 문자열을 이제 뽑아오는 것이 슬라이싱이죠. 그래서 슬라이싱은 요런 시작하고 땡땡하고 끝에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법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6을 포함하지 않는 미만까지입니다. 그래서 0부터 5까지 그래서 0, 1, 2, 3, 4, 5 그래서 T부터 A까지 그래서 T, MLA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AND 여기 플린트 이제 연속해서 출력하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TA부터 A까지고 AND 출력하고 띄어쓰기 AND 출력하고 그다음에 미합 마이너스 9부터 이제 마지막 여기 생략되면 마지막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마이너스 9가 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부터 해가지고 m이 여기 빈 글자도 하나의 글자예요. 그래서 빈 글자까지 포함해서 m이 공백 파이 여기도 이제 못하네요. 여기도 thon 아이고 죄송합니다. 파이썬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프린트 a 땡땡 하면은 이건 전 시작에 끝이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50부터 50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50이면 이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땡땡땡 해봤자 여기가 뭐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50이면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갈 때는 그 그냥 시작 값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50도 이제 0부터 해봤자 50 넘어가죠. 50 넘어갈 때는 이렇게 끝까지 그냥 나오게 됩니다. 예, 리스트와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최대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땡땡 2처럼 이렇게 하면은 두 칸씩 건너뛰고죠. 이렇게 T 나오고 건너뛰고 A, T 나오고 건너뛰고 A, 다음에 건너뛰고 L, 다음에 건너뛰고 B 이렇게 해서 건너뛰는 것까지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하면은 이제 역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나와서 NO, HT, P 이렇게 해서 이제 역순으로 쭉 출력되는 게 마이너스 1에 붙어졌을 때입니다. 예,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예, 이런 규칙들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열의 연산은 이제 그쵸 이제 연산은 이제 붙여 그때 이어쓰기라고 했죠. 이제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팀 플러스 a 더하기 b 하면은 그러니까 문자열 a 하니까 t e a m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백 하나를 이제 붙여주고 더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다음에 이제 lab 이렇게 이제 붙여줬기 때문에 요거의 결과 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팀 랩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곱하기는 이제 반복이라고 그랬죠. 팀 곱하기 팀 두 번 반복되고 그다음에 더했으니까 공백이 더해지고 이렇게 랩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제 if는 이제 안 배웠으니까 한다면요.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면은 예, a 대문자 a가 a에 들어있냐 여기까지만 보죠. 예, 그러면 얼마 나온 a 들어있나요? TEAM 대문자 a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true가 됩니다. true.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문자열 더하기 숫자는 이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문자열 곱하기 숫자는 문자열을 두 번 이제 붙여라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반면에 문자열 곱하기 숫자는 이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트가 지금 정수형이죠. 그러니까 예, 결과는 이 문자는 이고 그다음에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이게. 예. 요거를 이제 만약에 더해주고자 한다 그러면은 결과는 이렇게 써야겠죠. 더하기 str 그다음에 int value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제 요것은 이제 인트가 2고요. 2를 이제 강제로 문자열 이걸로 바꿔줘서 이렇게 하면은 문자열이 돼서 문자열 더하기 문자는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2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이렇게 문자열 이제 형변환 함수를 이제 써가지고 이 에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함수를 보시면은 이제 어퍼 함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어떤 이런 함수들을 이제 볼 때 하나 이제 주의 깊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함수는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값을 바꾸는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값을 만드는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리스트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죠. A는 이제 빈 리스트하고 A.append 다음에 3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제 A가 여기 처음 실행됐을 때는 기억 공간에 빈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빈 리스트가 들어 있다가 A 어펜드 3 하면은 이제 여기 3이라는 거 만들죠. 또 A 어펜드 5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5라는 걸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이 함수가 A라는 이제 변수의 값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쵸? 이제 기존에 여기는 원래 빈 리스트였는데 이거 실행하기 전에는 실행하는 순간 어펜드 3 하면서 이렇게 3이 들어가도록 이제 값이 바뀌어 버리죠. 이게 리스트 이제 값이. 그다음에 리스트 값이 A.점 어펜드 하는 순간 A의 변수에 있는 리스트 값이 5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어퍼 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 뭐 팀랩 곱하기 인프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 타이틀 점 어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이틀이란 이제 변수에 예, 문자열도 한 글자씩 따로 쓰지만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제 이렇게 쓸게요. 예, x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타이틀 점 어퍼 하면은 타이틀이 이제 이게 어퍼라는 함수가 뭐냐면은 그 문자열을 대문자로 다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문자들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렇게 inf 이렇게 나중에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예. 근데 요게가 이제 타이틀이란 변수 안에 값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함수는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새로운 값을 만드는 이 형식의 함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존의 값을 이제 새로운 값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team lab 예, xinf 이런 식으로 대문자 값으로 만들어서 제 얼굴이 좀 안 보이나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값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걸 여기 타이틀 여기 지금 대입을 안 했지만은 만약에 대입이 있다고 치면은 타이틀 2라고 이제 하는 변수에 대입을 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타이틀 2 예,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값이 타이틀이라는 값이 바뀌지 않았고요. 요 타이틀 업점 어퍼 하면은 근데 어떤 함수들은 이렇게 a.append 하면은 a의 값이 바뀌는 함수가 있고 예, 이렇게 함수 아니면은 그 변수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변수의 값으로부터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제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이렇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명확하게 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 함수는 뭐지? 값을 바꾸나? 그러니까 변수의 값을 바꾸나? 아니면은 이 함수 뭐지?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건가? 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함수들 있잖아요. 그 함수들 쫙 고민을 해보세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데 보면은 이 값을 바꾸는 거는 별로 드물고요. 이제 예. 새로운 값을 만들어주는 게 더 많아요. 특히 이제 문자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바꾸는 게 없어요. 다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돌려준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문자열도 이제 이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튜플과 비슷하게 리스트보다는 튜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수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타이틀에 0번째는 뭘까요? 여기 이제 프린트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0번째는 타이틀 여기서 0번째 글자 T가 이제 불러와져서 프린트 T와 이제 동일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화면에 결과적으로 이제 T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T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
근데 타이틀 우리가 내부의 0번째 글자를 소문자 T로 바꿔라.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열 함수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원소들의 수정이 안 되는 내부의 문자의 수정이 안 되는 읽기형 이제 자료입니다. 예. 문자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문자열 변수 다음에 점 문자열 함수를 입력하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어퍼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자열 함수들은 타이틀에 있는 변수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변수 값을 타이틀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공한 새로운 값을 이제 돌려주는 함수들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라는 함수는 뭐냐? 그러면 타이틀이라는 함수는 그 영어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각 단어의 앞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점 타이틀 이렇게 하면은 요건 지금 변수 이름이고 요거는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틀이라는 지금 변수의 기억 공간 보면은 타이틀이라는 변수 안에 이렇게 대문 팀 랩 x 인프로 이렇게 있는 건데요. 여기서 타이틀 하는 순간 이제 이 값이 바뀌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타이틀 변수 안에 있는 이 문자열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값으로부터 새로운 값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제 t 앞에만 대문자인 lab 이렇게 값을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입을 한다고 치면은 타이틀 2라고 돼 있다고 치면은 타이틀 2 이렇게 대입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문자열 함수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그 변수의 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값으로 만들어준다. 캐피탈라이즈는 이제 첫 번째 글자 이게 하나의 문장처럼 생각했을 때 문장의 앞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머지 이게 T 여기만 앞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바뀌는 게 이제 캐피탈라이즈고 타이틀은 이제 이렇게 단어의 앞 글자들 여기도 지금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한 거죠. X도. 그래서 T, X, I만 지금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타이틀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타이틀 함수나 캐피탈라이즈 함수를 많이 쓰진 않고요. 근데 어퍼 함수와 이제 나중에 로어 함수 아까 전 대문자로 전체 다 대문자 바꿔주는 거 전체 소문자 바꿔주는 건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고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뭐냐? 이게 뭐 리스트에서 카운트 함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몇 개 있는지 해당 문자열에서 타이틀 문자열에서 A가 몇 개 있는지를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문자열을 바꾸는 건 없고요. 그냥 값만 채서 개수 반환해 주는 겁니다. A가 몇 개냐라고 하면은 근데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A 요 하나만 나오는 거죠. 한 개. 그래서 타이틀 어퍼 카운트 A라고 하면은 지금 다 타이틀 어퍼를 이제 하는 순간 요거 값 자체가 이제 새로운 값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값이 아까 뭐였죠? 이게 전체 다 대문자로 바뀐 요런 값이었죠. x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카운트 소문자 a를 해라 하는 순간 0개입니다. 예, 아까 왜냐면은 이 카운트 소문자 a가 지금 새로운 요거에 의해서 새로운 값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새로운 값 자체가 만들어져서 그 값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요. 예. 다시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값이 요 타이틀 변수에 있는 값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 값을 통해서 새로운 값이 지금 전체가 대문자인 예, 이렇게 다 대문자인 새로운 값이 만들어졌죠. 이 값에 대해서 카운트 A를 해라. 이 값에 대해 새로운 값에 대해서 카운트 A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소문자 A가 없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is digit 그러니까 타이틀이라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이 숫자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함수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면은 true
숫자가 아니면은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starts with는 뭐냐면은 이제 해당 문자열로 시작하는지 또는를 이제 true 또는 false로 이제 반환합니다. 그래서 title. starts with 하면은 A로 시작하냐, T로 시작하기 때문에 false죠. 만약에 대문자 T로 시작하냐라고 물어봤으면은 true가 나옵니다. 또는 대문자 이제 이렇게 한 문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 단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문자열 자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자로. 그래서 문자열 함수들 이제 쭉 이제 살펴보면 이제 len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개수를 반환하는 거고요. 우리 많이 썼죠. 이렇게 만약에 텍스트가 A, B, C, D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len 텍스트 하면은 5가 나오죠. 5가 B는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B에는 지금 5가 대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퍼는 요거는 이제 이 함수는 이제 가로 안에다 이제 텍스트 변수를 쓰는 거고요. 이제 이 어퍼 함수는 이제 점 어퍼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러면 이제 텍스트에 있는 변수의 값 A, B, C, D를 전체 대문자로 바꾼 값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B에게 넘겨주는 것이고요. 로어는 지금 요 값을 이제 새롭게 소문자로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는 이제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타이틀은 앞글자만 대문자로 변환, 캐피탈라이즈는 아까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 카운트는 아까 몇 개 있는지 찾는 거고, 파인드는 이제 그 이제 찾을 문자열이 왼쪽부터 해가지고 몇 번째 있는지 반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rfind는 찾을 때 이제 오른쪽부터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starts with는 이제 찾을 열로 시작하는지 여부 판단, ends with는 찾을 문자열로 끝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쓰는 거는 이제 어퍼, 로우, 랭 이거는 정말 많이 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tarts with도 나중에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할 때 많이 쓰고요. 스트립 함수는 이제 좌우 공백을 삭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텍스트가 이제 우리가 A, B, C, D 하고 공백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이게 공백인데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백인 것처럼 스페이스인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 2를 이제 새롭게 텍스트 점 스트립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텍스트가 지금 원래 A, B, C, D가 하고 공백이 있었죠. 근데 새롭게 지금 이렇게 텍스트 점 스트립 하면은 실행하는 순간 이제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 하고 공백이 없어져요. 공백을 지우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만약에 공백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시작에도 공백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과 끝에 있는 공백을 지워주는 게 이렇게 스트립이라는 이제 함수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데이터 다루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름 엑셀 파일 같이 엑셀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이름이다. 그럼 이제 강호도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이제 실수하다가 이제 모르고 이제 이런 뒤에 스페이스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제 강호등이 있냐 찾아보면은 딱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배이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는 이제 잘못 쓰여진 오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공백이 있다고 치면요. 그렇게 그런 이런 문자열 데이터에서 이렇게 앞뒤에 붙어 있는 잘못된 공백을 이제 삭제할 때 많이 쓰는 함수가 이제 스트립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R 스트립은 오른쪽 공백만 삭제하는 거고 양쪽에 공백이 있을 때 오른쪽 공백만 이렇게 삭제하는 거. 그다음에 L 스트립은 왼쪽 공백만 삭제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문자열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른 변수에 이제 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플릿은 이렇게 이 스플릿 함수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문자열을 이제 다른 문자로 나누어서 이제 리스트로 반환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이런 데이터예요. 강호동 띄고 뭐 이렇게 서울 거주지 서울 띄고 나이 50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이런 그러면은 텍스트 점
스플릿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가 아니죠. 이제 그러면은 리스트 그냥 뭐 X라고 합시다. X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제 텍스트에는 지금 이제 요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스플릿은 이 띄어쓰기 공백, 특히 이제 공백을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나중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은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줘요. 애들을 자른 다음에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돌려주는 게, 새롭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이 이제 스플릿 함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텍스트 스플릿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리스트인데, 처음에 띄어쓰기 기준으로 강호동, 첫 번째 원소 강호동이고요. 두 번째 원소는 서울, 그다음에 세 번째 원소는 이제 50인,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X요. 예,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엑셀 파일들을 이제 파일로 저장하면은 이제 TSV나 뭐 같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엑셀에 있는 그 테이블들을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띄어쓰기 기준으로 이제 강호동 뭐 이렇게 각각 이제 한 셀에 서울 50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띄어쓰기 기준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텍스트가 있을 때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스플릿을 잘 해가지고 리스트로 바꿔서 리스트 자료를 만든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스플릿 중에 이제 여기 스플릿 안에 그 특정한 문자를 쓰면은 그 문자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띄어쓰기로 구별이 안 돼 있고 콤마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플릿 콤마로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리스트 각각의 얘를 원소 0번째 원소, 1번째 원소, 2번째 원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is, digit은 이제 이 텍스트가 이제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판단하는 거고요. is row는 이제 소문자인지 판단, is upper는 대문자인지 판단.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자열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아까 스트립, 그다음에 스플릿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에서 단어 검색, 파이썬은 그래서 문자열에서 대소문자를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 없이 단어를 검색할 때는 문자열을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이제 바꿔서 검색해야 된다. 예를 들어 텍스트가 이렇게, 요거는 지금 이제 여러 줄 있는 이제 문장 쓸 때 이제 이렇게 그 텍스트 큰 따옴표 3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지금 하나의 이제 값이고요. 이렇게가. 그래서 카운트, 텍스트에 이제 월드를 카운트 해봐라.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대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전체 대문자인 월드는 없잖아요. 그래서 0개가 나오는 거고, 내 텍스트를 어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어퍼로 바꿔서, 그러면 대문자로 바꿔서 새로운 값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카운트를 하면은 3개가 나오겠죠. 여기 월드가 지금 다 대문자로 나중에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텍스트에서 이제 어퍼로 이제 바꾼 상태에서 이제 소문자로 검색하면 그러면은 0개가 나오겠죠. 텍스트 이제 어퍼로 바꾼 상태에서, 아니, 로어로 바꾼 상태, 다 소문자로 바꾼 상태에서 또 월드 소문자를 검색하면은 월드 소문자가 3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3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이제 검색을 할 때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소설에서 이제 소설 텍스트가 쫙 있어요. 이렇게 단어들이 문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관심 있는 단어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뭐 파이썬 이렇게 이거를 이제 검색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파이썬이 이제 앞에 문장 앞에 들어가면 대문자 파이썬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뭐 특정한 위치에서는 이게 다 대문자인 이런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단어까지 다 포함시켜서 검색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텍스트 자체를 다 읽어온 다음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어퍼나 로어로 바꿔가지고 그 로어 파이썬으로 검색한다든가 어퍼 파이썬 대문자 파이썬으로 검색하든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문자열 표현과 이제 특수 문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자열에서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이제 감싸서 이게 문자열인지를 나타내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자체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문자 열 값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인터프리터가 이제 잘못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작은 문자열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치면은 여기 이걸로 이제 이치로 끝났는데 여기 뒤에는 이제 열고 닫고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이제 에러를 뱉어 주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은 문자열을 안에 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큰 따옴표로 이제 감싸주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이제 큰 따옴표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it's okay 라고 큰 따옴표로 쓰고 싶으면은 그 양끝을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요거는 좀 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편법 같은 거죠. 그 파이썬이 이제 문자열을 이제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큰 따옴표가 필요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앞뒤를 감싸주고, 또 반대로 이제 큰 따옴표가 이제 작은 따옴표가 안에 필요할 때는 큰 따옴표로 감싸준다. 이렇게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내부 값으로서 이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완전히 문제가 되겠죠. it's okay 하고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은 문자 자체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다 들어있다. 어떤 문자열 자체에 우리 값 자체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감싸는 수면은 요거 때문에 에러가 나고, 작은 따옴표로 감싸면은 지금 여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특수 문자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 문자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특수 문자를 이제 쓰는데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작은 따옴표다라고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이제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로 이제 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 자체가 하나의 문자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칸은 지금 두 개를 이제 사용하지만은 문자열 안에서 칸은 두 개로 사용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한 칸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제 역슬래시 문자입니다. 많이 쓰는 이제 역슬래시 특수 문자는 지금 이런 것들, 다음에 탭, 다음에 줄 바꾸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줄 바꾼 문자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는 강호동 역슬래시 T는 여기서 그 키보드에서 엔터 위에 보면은 한글에서는 이제 원이라고 표현됐거든요. 한글 요 글자랑 요 글자랑 동일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역슬래시 글자랑 한글의 지금 원 글자랑. 그래서 영어 키보드에서는 그 같은 글자 이 역슬래시 키를 치면 역슬래시로 나오고, 한글에서는 역슬래시 치면은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둘이 같은 글자예요. 그 다음에 강호동 T 다음에 탭하고 뭐 예를 들어 뭐 30 하고 역슬래시 N 하고, 그 다음에 유재석 T 20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요런 텍스트를 나타낸 거예요. 실제로 이제 프린트 A 해보면은 이렇게 출력됩니다. 강호동 하고 여기가 탭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탭 아시죠? 이제 자연스럽게 칸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뭐 0에서 4칸 사이에 값으로 이제 띄어쓰기를 적당히 이제 해주는 것이 탭이죠. 이렇게 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0 유재서 하고 탭이 들어가고 3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역슬래시 탭은 중간에 이제 이 우리 탭 키를 이제 표현하는 게 역슬래시 탭이고요. 그다음에 역슬래시 n은 중간에 이제 엔터 있잖아요. 줄바꿈 문자를 나타내는 게 역슬래시 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A 하는 순간 이제 강호등하고 탭키, 요 탭키가 이제 탭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역슬래시 n 해가지고 여기서 줄바꿈 문자가 있기 때문에 줄 바꿔서 유재석하고 탭키 다음에 20이네요. 2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한 이제 기능 문자들, 뭐 ESC 키, 뭐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역슬래시 자체는 두 개 이렇게 쓰고요. 이거 하나만 돼 있네요. 두 개로 쓰고, 뭐 그냥 역슬래시는 뭐 상관없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특수 문자를 쓸 때는 역슬래시 기호를 써가지고 두 개가 이제 이거 두 개의 역슬래시 어쩌고 자체가 하나의 문자를 의미한다. 탭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역슬래시 n 자체가 지금 이제 띄어쓰기, 예, 줄바꿈 쓰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줄바꿈에 대해서 줄바꿈이 되어 있는 그 하나의 문장 자체를 문자열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제가 it's okay 역슬래시하고 이 따옴표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역슬래시 n 하면 이게 줄바꿈 문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happy 그다음에 줄바꿈하고 그다음에 see you. 예. 이것도 역슬래시가 들어가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요거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 문자열 자체를 요런 한 줄의 문자열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줄 이상을 써가지고 아예 이렇게 우리가 그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따옴표 세 개를 쓰는 방법입니다. 세 개를 써가지고 작은 따옴표 세 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하면은 줄바꿈이고 자체를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백과 특수 문자는 이제 한 글자 크기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하고 헬로 월드하고 이게 줄바꿈 자체를 이제 역슬래시 n으로 안 하고 그 따옴표 세 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썼다고 치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요런 그 한 줄 문자열로 이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헬로 야, 예, 제가 계속 W 잘못 쓰고 있었네요. 예, 월드 그다음에 문자 역슬래시 n 줄바꿈이 돼 있고 예, 요거랑 요것과 요것이 완전히 동치입니다. 동치. 예, 이렇게 그 어떤 내부적으로 이제 줄바꿈이 돼 있는 그런 문자열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따옴표 하나를 쓴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제 줄바꿈이 돼 있는 부분을 줄바꿈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따옴표 세 개를 쓰면은 그 줄바꿈 자체를 이제 허용해 가면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랭 텍스트 하는 순간 이제 요것과 이거 완전히 동치라 그랬죠. 캐릭터 개수가 문자 개수가 몇 개인가요? 헬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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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에다가 공백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그다음에 끝에 여기 줄바꿈 문자열이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총 지금 5, 6, 11, 12, 17, 18 다음에 그래서 23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랭 텍스트 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제 줄바꿈이 있는 것들은 마지막에 줄바꿈 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23개가 나오는 거고요. find h 해봐라 그러면은 여기 0번째가 지금 h이기 때문에 0이 나오죠. find 소문자 h는 어딘가요? 그래서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몇 번째인가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여기 그 빈 문자가 지금 스페이스가 지금 5번째고 w가 6번째 7, 8, 9, 10 1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줄바꿈 문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줄바꿈 문자가 11이고 그래서 소문자 헬로우는 12번째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종백과 특수 문자도 한 글자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들을 이제 아셔야겠고요. 예, 뭐 시험에도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텍스트가 있어요. 이름, 거주지, 나이. 그러니까 엑셀에 이런 텍스트, 그 엑셀에 그 테이블을 지금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름,
거주지, 나이. 근데 여기를 그 각각을 지금 이제 탭으로서 지금 띄워놓은 이런 이제 텍스트인 거죠. 지금 강호동, 부산, 50, 유재석, 서울, 47. 뭐 이렇게를 나중에 이제 여기 엑셀에서 요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을 이제 저장할 때 그 메뉴 전체에서 메뉴 이렇게 클릭해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서 저장할 때 여기 나중에 이제 파일 이게 나올 때 그래서 옵션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확장자를 지금 이제 탭으로 띄어 쓰는 이제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하면은 TSV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나중에 파일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아무튼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텍스트를 리스트 데이터로 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2중 리스트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이름, 거주지, 나이가 이제 첫 번째 원소가 이름, 거주지, 나이고 요런 이중 리스트로 이제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텍스트 해가지고 스플릿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줄바꿈 문자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가 여기 줄바꿈 문자가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바꿈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요거는 최종 목표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름 탭 거주지 탭 나이 요게 지금 하나의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줄바꿈 문자가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두 번째 줄바꿈 문자가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강호동 탭 여기 띄어쓰기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거주지 부산이고 탭 그다음에 50 이렇게가 좀 두 번째 첫 번째 원소가 0번째 원소 1번째 원소 2번째 원소가 되는 2번째 원소는 지금 유재석 공백 탭 그다음에 서울 47 이렇게 원소가 지금 3개인 리스트가 지금 완성이 돼 가지고 스플릿하고 요 줄바꿈 n을 쓰는 순간요. 그다음 그래서 이게 라인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라인스라는 변수예요. 이게 라인스. 그래서 라인스 제로는 뭔가요? 요거죠, 요거 자체를 또 한번 스플릿하고 탭으로 이제 이번에 잘랐어요. 탭을 기준으로. 헤더에는 그러면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헤더에는 그러면은 이름 하고 탭으로 잘랐기 때문에 거주지 하고 나이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 헤더에는 그래서 프린트 헤더 해보면은 이름 거주지 나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헤더는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앞에 맨 윗줄에 붙는 거니까 데이터 자체는 아니잖아요. 데이터만 이제 따로 이제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일단 빈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로우란 변수가 지금 라인의 첫 번째는 원소는 이거죠. 첫 번째 원소를 이제 탭으로 또 스플릿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로우를 이제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강호동 부산 50 탭으로 이제 잘랐기 때문에 로우 제로를 이번에는 로우 제로 점 스트립 로우 제로가 지금 뭔가요? 로우 제로는 강호동 이거죠. 강호동인데 여기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띄어쓰기를 지금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우 제로 점 스트립 하면은 강호동하고 요 문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로우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로우에는 리스트가 들어있죠. 리스트. 로우에는 지금 세 개가 들어있어요. 강호동, 띄어쓰기, 그다음에 부산 50. 이 지금 가까이 원소가 있는 리스트가 지금 로우거든요. 로우 제로는 지금 요거의 값을 보면은 강호동 띄어쓰기이기 때문에 강호동 띄어쓰기를 이제 스트립한 띄어쓰기를 없앤 새로운 값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요. 요 값을 지금 로우 제로에 넣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강호동이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들어가서 띄어쓰기가 없는 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1 첫 번째 원소는 지금 일산으로 값을 바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산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로우 2는 인트 정수를 취해서 원래 로우 2에 있는 50 값을 정수를 취해서 50 값을 새롭게 넣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로우 찍어보면은 강호동 일산하고 50. 예, 강호동 띄어쓰기가 지금 없어졌고 0번째에서는 부산이 일산으로 바뀌었고 그 문자열 50이 숫자 50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그래서 어펜드 로우 하면은 데이터라는 빈 리스트에 이 로우가 지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요 로우 자체가 있는 이중 리스트가 아마 될 건데요. 첫 번째 리스트 안에 나중에 이제 강호동 일산 50이 들어있는 요 데이터 리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로우에는 이번에 라인 2 두 번째 라인에 스트립 탭을 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것들은 이제 로우는 바뀌고요. 이제 유재석 서울 47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로우 제로에서 스트립을 하기 때문에 스트립 나중에 한 값으로 이제 치환이 다시 되고요. 이렇게 스트립 없는 값으로.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를 48로 이제 바꾸기 때문에 48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로우에 보면은 유재석 서울 48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어펜드 로우를 하는 순간 이제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어펜드니까 원소를 이제 집어넣겠죠. 그래서 원소를 넣어가지고 요 로우 자체, 요거 자체가 들어가서 유재석 서울 48 이게 들어와서 로우 데이터에는 그래서 데이터는 나중에 찍어보면은 이중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강호동 일산 50이 들어있고 첫 번째 원소에는 0번째 원소에는 유재석 서울 48이 첫 번째 원소로 들어있는 그런 이중 리스트가 데이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지금 그래서 뭐 했냐 결국 텍스트를 그 리스트로 이제 바꿔주는 것들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그때 쓴 이 함수들이 스플릿 함수와 스트립 함수를 이제 주로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정확히 봐보세요. 이제 이것도 충분히 시험에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문자열 서식 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렇게 딱 정렬해서 출력하고 싶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소수점짜리를 쫙 맞춰가지고 뭐 그러니까 A가 뭐 3.14고 그다음에 B는 3.333333 이렇게 이런 게 있을 때 프린트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뭐 A, B를 잘 어쩌고 해가지고 찍어봤더니 이렇게 소수점 뒷자리를 딱 빼놓고 버려서 이렇게
줄 맞춰서 쫙 찍혔더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이제 이런 서식 지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결과를 출력해야 할 일이 발생하는데 뭐 통화 단위라든가 이제 세 자리 숫자 이제 단위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점 소수점 자리 맞추기라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출력할 때 쓰는 게 이제 서식 지정 포매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매팅을 이제 퍼센트 서식과 이제 포맷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퍼센트 서식과 포맷 형식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문자열을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프린트하고 1, 2, 3, 하면은 이제 프린트가 자동으로 이제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문자열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더하기 띄어쓰기 더하기 B 더하기 띄어쓰기 더하기 C. 그래서 여기서 A 문자열 띄어쓰기 B 요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자열이 되죠. 요거 자체가 하나의 문자열 A 띄어쓰기 B 띄어쓰기 C 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린터 함수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좀 정확히 말하면 좀 다르거든요.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얘는 값을 3개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어떤가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연산이 돼가지고 하나의 값, 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가 출력하는 거는 요 값 하나예요. 그쵸? 뭔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렇게 이거 첫 번째 줄에서 이거 지금 프린트 함수에 지금 인자로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프린트 함수 입장에서는 이 값 3개를 출력을 하되 각각은 이제 띄어쓰기로 이제 연결해 주면서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값 3개를 출력하는 거고 이거는 두 번째 줄은 이거 자체가 지금 A 띄어쓰기 B 띄어쓰기 C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열 요게 되고요. 요거 자체를 지금 프린터가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프린터가 출력하는 건 실제로 요 문자열 하나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퍼센트 서식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서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퍼센트 D 이런 이제 요런 거를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판형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요거 퍼센트 D에다가 나중에 숫자를 넣을 거다. 여기다 숫자를 이제 1, 2, 3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게 숫자가 첫 번째 퍼센트 D에 이거 두 번째 퍼센트 D에 세 번째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결과 자체가 마치 그러니까 함수와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퍼센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템플릿 문자열을 새롭게 이제 내용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자열로 만드는 것이 이제 이 퍼센트 서식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이게 됩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D에다가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서 새로운 문자열로 만든다. 그래서 이 프린트 요거의 결과 자체가 그래서 요 부분 결과 자체가 새로운 문자열이고요. 그러니까 판형 문자열을 포인트 서식을 통해 가지고 각각을 이제 대입을 시켜서 새로운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새로운 문자열로 만들어진 거를 지금 프린트가 출력을 해서 프린트가 출력하는 건 결국 이제 요 새로 만들어진 문자열 한 개인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판형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 퍼센트 D를 쓰고 뒤에를 퍼센트를 쓰는 이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 중괄호를 쓰고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제 쓰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중괄호 포맷은 이제 이거가 비슷하게 포인트 D 대신에 이 중괄호에 각각의 원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새로운 이게 판형 문자열로부터 새로운 문자열 A 띄고 대입된 문자열 C 요게 지금 완성이 돼가지고 프린트 요거 자체가 결과가 요거고 그래서 프린트는 요거의 문자열 하나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네 번째 줄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식을 지정하여 출력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데이터와 출력 쓰기를 이제 분류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출력을 많이 해보거든요. 출력을 많이 할 때 아까 전에 강호동 뭐 서울 그다음에 50 뭐 이렇게 있었고 유재석 뭐 서울 그다음에 48 뭐 이런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판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처음에는 이름이 들어갈 거고 포인트 S 이름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 판형에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주지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형에는 나이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세 번째 판형이 있고 나머지 이제 값은 얘랑 얘다 똑같은 판형에 대해서 값은 얘랑 얘다 유재석 이렇게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출력을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떤 게 지금 데이터가 어떤 게 코드인지가 좀 더 이제 잘 눈에 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프린트 여기서 원, 투 그러니까 문자열을 이제 대입할 때는 이제 포매팅에 이제 포인트 S를 쓰고요. 숫자를 대입할 때는 포인트 D를 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 서식은 이렇게 포인트 자료형 그 서식은 이렇게 포인트하고 그 문자열 안에다가 자료형 넣고 그 다음에 뒤에 퍼센트하고 값을 중괄호 소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열고 닫고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괄호가 없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 어쩌고를 쓸 때 이제 s라는 거는 그 나중에 이제 대입할 이게 판형의 s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포인트로 이제 대입할 요 값이 문자열 값일 것이다. 뭐 이렇게 강호동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예견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C는 문자 열이 아니고 캐릭터 하나일 것이다. 문자 한 개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포인트 D는 이 뒤에 나중에 D는 뒤에 올 게 문자열이 아니고 숫자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포인트 F는 실수다. 이렇게 뒤에 들어올 나중에 덮어 씌워질 문자가 값이 실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포인트 5는 8진수, 뭐 16진수 요거는 이제 많이 안 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는 문자 포인트 자체다. 그러니까 나중에 포인트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이렇게 포인트 D하고 퍼센트 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퍼센트에 100이라고 하면은 요거의 값은 포인트 D에 100이 들어오는 거고요. 포인트 두 개는 이제 포인트를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100% 이렇게 나중에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서식은 이제 이렇게 한 개 이상의 값도 활성화할 수가 있는데 다음 코드처럼 포인트 뒤에다가 이제 포인트 S라고 이렇게 포인트 F 이렇게 올자리 두 개를 마련해 놓고 포인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해가지고 숫자를 순서대로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F에는 지금 F는 S에 들어갈 거고요. 5.243은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직접 값을 넣지 않고 변수를 넣어도 된다. num3 넘버는 3고 그다음에 day는 3라고 했을 때 여기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이 대입 연산 는이 들어간 대입 연산에서 왼쪽에서 쓸 때는 이제 그 변수에 넘버란 변수 이름에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넘버란 공간에 3을 넣어라. 근데 이렇게 이거 왼쪽에 쓰일 때 말고 오른쪽에 쓰이거나 아니면 함수 중간중간에 쓰일 때는 이거의 넘버에 있는 값을 이제 가져와라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값을 가져와서 3이 지금 D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day 3라는 값이 들어가서 3 이렇게 돼서 결과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포맷 함수는 포인트와 서식이 거의 같지만은 이제 함수 형태로 이제 점 포맷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쓴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닫고로 이제 해서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 0 하면은 이게 20이 이제 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이제 요 인덱스를 좀 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볼게요. age가 지금 40이고 네임이 성철 최라고 지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콤마로 돼 있으면은 이제 파이썬은 원래 보통 이제 한 줄에 한 명령어씩 쓰잖아요. 근데 한 줄에 두 명령어 쓰고 싶을 때는 한 줄 명령어 세미콜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하면은 이게 지금 두 줄 명령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쓰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ge 40 네임은 성철최로 이제 이렇게 age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매팅을 했을 때 보면은 I'm 0번째 값을 여기에 나중에 넣어라, 중괄호에 넣어라, 그리고 좀 포맷 이렇게 해서 age의 값이 있는 42 지금 불러와서 이렇게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I'm 42 years old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my name is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name과 age를 넣었기 때문에 name이 0번째죠. age가 1번째고 그래서 0번째인 요 공간에 들어오는 거고 1번째인 요 공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name age 하고 여기 숫자를 여기를 0, 1로 하면은 my name is 40 그 다음에 0번째이기 때문에 name은 율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0번째에서 my name is 40 성철 최는 이제 율로 바뀌는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가 이렇게 몇 번째인지를 나중에 쓸 수가 있다. 나중에 뒤에 오는 값의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서식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첫 번째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땡땡하고 뒤에 서식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값에 대해서 .ef.ef는 점 다음에 두 번째 소수점까지만 출력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ef 요거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5.24 3에서 5.24로 바뀌었죠. 예, .ef라는 구문은 소수점 둘째까지 출력하라는 뜻이다.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이런 포매팅 함수를 많이 쓰는 이제 까닭이 이렇게 소수점을 이제 조정해 줄 때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5.2f다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전체 길이가 5고 그러니까 플로트인데 전체 길이가 5고 소수점 둘째는 두 자리다. 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소수점 자리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패딩은 이 여유 공간에 이제 늘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어. 빈 공간. 포인트 10D 하면은 뭐냐면은 전체 길이가 10이고 이제 앞에 숫자를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포인트 10D인데 마이너스 붙이면은 왼쪽부터 11 쓰고 나머지 전체 공간은 이제 8글자가 남잖아요. 그거는 이제 띄어쓰기로 채워 넣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포맷 함수에도 마찬가지로 10s 이렇게 s는 지금 그 데이터 타입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문자열인데 10글자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를 채우고 나머지는 이제 빈칸을 채워라. 얘는 왼쪽을 이제 채우고 문자로 채우고 나머지는 빈칸을 채워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제 프린트 포인트는 10자리 공간 확보하고 우측 정렬로 11을 출력하라는 명령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9째 칸부터 0부터 8째 칸까지는 다 스페이스가 출력이 되고 9번째 거부터 1, 2가 출력이 됩니다. 좌측 정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줄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다음에 실수에서도 이제 자릿수와 소수점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10.3f라고 하면은 10자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943343을 하면은 10자리 공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 셋째 자리이기 때문에 5.943 여기까지가 4자리죠. 그러니까 6개가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6개 띄어쓰기 하고 그 다음에 5.943에서 4개 글자까지 해가지고 총 이제 글자를 이렇게 포매팅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2F 하면은 총 이제 10자리 공간 중에 소점 2자리, 그래서 3개니까 여기 앞에가 7개가 지금 빈칸 띄어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이제 왼쪽 좌측 정렬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10자리 공간 중에서 7자리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띄어쓰기 이런 이제 포매팅을 잘 하면은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할 때 길자 수리가 이제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나이가 이제 1살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1살, 2살, 3살 하다가 이제 뭐 10살, 뭐 20살, 100살 이렇게 글자가 이제 공간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 다음에 이름을 이제 쓴다고 치면요, A라고 치면은 이게 좀 보기가 약간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A, B, C 하고 요게 들어가는 순간 D는 여기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지고 A하고 이제 숫자 다음에 뒤에 이제 빈칸을 이제 아까 전에 퍼센트 3D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빈칸이 이렇게 앞에가 00 빈칸 2개 한 다음에 1, 2개 다음에 2, 2개 다음에 3, 그다음에 하나 다음에 10, 그다음에 하나 다음에 20이겠죠. 이거는 이제 빈칸 없이 시작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보기 좋게 정렬을 해서 이제 출력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패딩이나 이제 포인트 서식에 이제 소수점짜리 이제 출력도 마찬가지로요. 포맷 함수도 비슷하게 이제 여기 집어넣을 공간을 이제 중괄호로 표현해주고 0번째 원소가 이제 들어올 것이고 0번째 원소가 이제 그 스트링 타입인데 전체 공간을 10개로 해가지고 오른쪽 정렬로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그 포인트와 비슷하게 이제 그 공간 자리 소점 몇 자리인지 이렇게 주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측 정렬, 좌측 정렬을 이렇게 그 괄호 기호로 이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은 이제 좀 더 네이밍이라는 이제 특정 변수를 이제 사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네임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포맷이라는 함수 봤을 때 중괄호 안에 네임, 그러니까 0번째, 1번째가 아니고 네임, 프라이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임이란 이제 나중에 변수를 이름을 넣고 그 값을 넣으면은 그 값에 해당되는 게 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게 일로 들어오고,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안에 이제 이렇게 소괄호 해놓고 네임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네임이라는 이제 그 사전형이 들어왔을 때 키를 네임으로 하는 밸류 값 F를 이제 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라고 하면은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키를 갖고 있는 밸류 값이 일로 들어가서 5.5F 5개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수점은 5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포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 자료형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시퀀스 자료형이다. 실제로 이제 문자가 여러 개로 보관되어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덱싱,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근데 문자열은 그 내부적인 수정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제 A가 A, B, C, D라고 하면은 전체를 다 바꾸는 거, 전체를 X, Y, Z로 이렇게 바꾸는, 요거는 이제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 값을 공간에 있는 이 A, B, C, D 이 값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X, Y, Z 값을 만들고 이 값을 그냥 버리고 이 값을 새로 A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값을 수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반면에 이렇게 내부의 값을 수정하라고 하는 요거는 안 된다. X 이게 안 돼요. 이게 그 튜플과 비슷합니다. 튜플과 비슷하게 이렇게 변수 자체를 덮어 씌워버린 건 되지만은 변수 내부에 있는 그 값 하나를, 원소 하나를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 슬라이싱 다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연산,
함수들 많이 배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데이터를 그래서 리스트로 이제 스플릿 함수와 뭐 스트립 함수들을 써가지고 리스트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문자열 포매팅, 포인트 또는 이제 포맷 함수를 이제 써가지고 포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형을 쭉 다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험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시험 어떻게 이제 좀 준비하면 될지는 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